지금 보면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특검 이거를 지금 오늘 뭐라고 했냐면 지금 이준석 대표께서 야 이거는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나눠가지고 이거 관련된 그 김건희 특검에서 지금 수사를 사실상 은폐하고 무마한 부분들 이 부분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근데 민주당이 오늘 지금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뭐라 했냐면 이거 판 키우려고 하는 거다 개혁신당에서 그래서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너무 정확한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판을 키워야죠. 판을 키워야 되는 게 저희 운명이고 그래서 하는 건데 뭐가 잘못된 겁니까? 저희는 이 은폐된 사건의 판을 키워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박수현 대변인의 발언은 우리는 판이 커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 즉 수사받지를 원하지 않는다. 은폐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공당에서 우리는 은폐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뭐 그거 처음에 보고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요즘은 좀 헷갈립니다. 이제 보면은 당당하게 이렇게 어떻게 저희는 은폐하겠습니다를 하는지. 그리고 사실상 특검을 해야 된다는 그 이유를 주장하시는 이유는 사실상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게 마땅치 않고 경찰을 믿을 수 없다는 그런 이유가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가 숟가락을 얹었잖아요. 통일교 없애버리겠다고 사실상 그런 취지로 말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상황에서 경찰이 미쳤다고 그 수사를 해서 민주당 문제를 캐버리겠습니까? 대통령이 통일교 없애버리겠다고 전무후무한 그 전쟁을 선포했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 한마디 때문에 오히려 특검을 해야 된다는 여론에 힘이 실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예전에 보세요.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안 받으려고 막 난리 피웠을 때 그때 이제 김건희 특검 안 받으려고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그러다가 이제 국민들이 계속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키운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여기에 너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은 똑같은 의심을 받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어제 윤영호 씨가 본인의 재판 어젠가요 그젠가요 재판에서 여러 가지 그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명단을 폭로할 것처럼 예고를 했었습니다. 저도 뭐 그 관련된 변호인이라든가 이 사람들한테 취재해 보니까 본인이 수차례 몇 번을 얘기를 했었대요. 그런데 정작 본인의 최종 진술에서 관련돼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을 두고 분석이 엇갈려요. 본인의 마지막 카드를 남겨둔 것이다라는 해석도 있고 또 어느 쪽에서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2주 연속으로 통일교라는 세 단어를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를 없애버리겠다, 해체시켜버리겠다, 법제처장한테 검토했어요? 검토했어요? 딱 이러면서 그게 먹힌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이 대표님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윤영호 씨가 사실 어느 정도의 인물인지 제가 안 만나봤으면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좀 수가 높은 사람이라면 지금 잘 다루고 있는 거죠. 잘 다루고 있다. 우선 대통령이 자신의 민감 사안이라는 거를 다 노정한 거잖아요. 대통령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긴장하고 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그 본인이 여기서 지금 얘기하면은 뭐 그냥 칼집에 있는 칼을 꺼내놓는 거지만은 칼집에 칼이 있으면은 앞으로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보자. 왜냐하면 앞으로 본인은 재판부터 많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는 걸 테고요. 윤영호 씨 입장에서는 이제 뭐 한농담조로 본인의 신변에만 이상 없으면 계속 들고 가는 게 유리한 겁니다. 이거는. 진짜 본인을 막 별건으로 협박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만 아니면은 계속 들고 가는 게 유리하다 그런 거죠. 그럼 현재 지금 본인은 본인 재판 걸려 있고 그리고 본인의 아내가 전 통일교 재정국장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횡령건으로 지금 일단 기소가 된 상태인데 그 부분에 관해서도 지금 특검하고 딜을 했는데 딜이 본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좀 민주당 인사들의 이름들이 나온 부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특검이 이제 시한이 종료되기 때문에 여기 특검이 판가리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들어서느냐도 사실 윤영호 씨는 좀 주의 있게 살펴볼 겁니다. 여기 특검이야 지금 자기들이 캥기는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딜을 하는 것도 의미도 없고 협박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그런데 새로운 어떤 주체가 들어서면은 그쪽은 또 실적을 내야 되는 주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새로운 주체는 다르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통장에 넣어놓자 지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자, 이제 전재수 장관 얘기도 좀 한번 돌아가 볼게요. 전재수 장관이 계속 부인을 합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어요. 나는 30살 이후에 시계를 차본 적이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30살 이후에 시계를 차본 적이 네. 없는데 저도 시계를 차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알러지가 금속 알러지가 시계를 안 차거든요. 네, 예. 저 같으면 저는 정말 시계 알러지가 있어 시계를 안 차니까 시계를 안 받은 게 확실해요. 네. 예. 시계는 사실 차고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가치도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전 전재수 장관이 이 말은 좀 뭐 알겠는데 그렇게 이 건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 왜냐면은 뭐 김건희 여사도 뭐 이것저것 받았다는데 항상 차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진열용일 수도 있고 재산상의 가치가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문제가 된 건데. 당근에 팔 수도 있으니까. 뭐 그렇죠.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고 네. 시계는 특히 거꾸로 말하면은 선물 받았는데 오히려 안 찼으면 상품 가치가 있죠. 예. 보증서랑 다 이렇게 있고 미개봉 상태면은 당근에 더 잘 팔리죠. 예. 미개봉 신품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은 그러니까 오히려 안 찼다는 것이 오히려 예. 상품의 가치를 높이는 거죠. 교환 가치로서 의미가 더 큰 거죠. 예. 그런데 네. 장관직을 내려놓은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는 이게 왜 장관직을 내려놓고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장관직 사표를 수리를 했는지 이 부분이 네. 저는 솔직히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좀 있어요. 찾아보면 말이 안 되는 게 저도 어제 들어보니까 해수부 이전을 하고 나서 이제 부산에서 이제 내년 선거를 위해 가지고 빵빠레 올려야 되거든요. 그럼 막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가가지고 부산에 이제 해수부 왔습니다 이러고 해야 되는데 장관이 또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이건 행사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 행사 해봤자 가가지고 전재수 장관 어디 있어요? 이거밖에 사람들이 얘기 안 할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 빠지는 거는 그동안 빵빠레를 올려온 해수부 이전의 그 마케팅 방식에도 맞지 않는다. 근데 김 빠진 거잖아요. 김 빠진 게 아니라 이제 해수부 이전 하면 이제 약간 불명예스러운 얘기처럼 돼버리는. 왜냐하면 그 추진했던 장관이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일단은 해수부 이전이라는 이 정부의 굉장한 큰 공약 네. 그리고 부산과 경남 지역을 지방선거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공약을 하려고 했던 네. 여러 가지 전략에 큰 미스가 나는 거잖아요. 미스 났죠. 미스 이미. 났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그런데 전재수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통령과 상의하지 않고 결정했다. 전재수 장관이 얼마나 조심스러운 분인데 이걸 상의 안 하고 내 해수부 이전 며칠 그 행사 앞두고 이걸 내빼듯이 간다고요? 에이 그럴 리 없죠. 그렇겠죠. 그러면 전재수 장관이 굉장히 정무직 인사로서 굉장히 무책임한 겁니다. 그 정무직 장관으로서 상의를 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사의를 표하자마자 바로 사표를 수리했다?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재수 장관이 뭐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가정에서는 그럼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겠죠. 제가 만약 수사하는 사람이라면은 그러면은 상의하지 않고 혹시 요즘 이름이 많이 나온 김현지 실장한테 전화 받았나? 아니 그거 아니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아까 말했듯이 제가 해수부 장관 위치에 있다면은 바로 며칠 뒤에 해수부 이전인데 이거 어떻게 하지가 가장 먼저 책임감 있게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러면 내가 모르겠으면은 대통령실에 물어봐야죠. 지금 내 이거 당에 폐를 끼치고 싶지도 않고 대통령님께도 폐를 끼치고 싶지 않은데 솔직히 뒤에 지금 해수부 이전이 바로 따라오니까 요거 하고 물러날까 아니면 요거 전에 물러날까를 상의해야죠. 상의 안 했다는 거는 통보를 했다는 얘기죠. 너 그런 거 걱정하지 마. 빨리 나가려 누가 했다는 거죠. 근데 대통령이랑 하지 않았으면 누구랑 했냐는 거죠. 현진은 아니면 훈식이 형. 아니 장관급이면 예를 들어 비서관이 전화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김현지 실장이 전화하는 것도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 실장 정도가 전화하는 게 맞는 걸 텐데 저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약간 김현지 실장 반농담 쪽으로 그럼 전화를 대통령과 상의 안 했다는 건 누구한테 통보를 받지 않고선 이렇게 못 합니다. 장관이 어떻게 자기 부처 직원들 수백 명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밤새워가지고 지금 이사 준비하고 있을 텐데 나 간다 이러고 가버립니까? 그것도 폐 끼치지 않게 나간다? 폐 끼친 거죠 그거는. 예. 대통령한테 폐를 끼치지 않게 해서 니네들은 폐를 끼치겠다 이런 거잖아요. 말이 안 되죠. 자 그렇게 된 상황이라면 일단은 부산시장을 탈환하겠다는 민주당의 전략에는 큰 차질이 생긴 게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현재. 근데 전재수 의원이죠. 이제 전재수 의원은 반전의 반전이 뭐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면 돌파를 해서 다시 돌아오겠다. 그러면서도 부산시장 출마에 대한 의지는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자, 선거의 달인이고 이 정치판을 보는 달인이잖아요. 이거 가능하겠어요? 윤영호 본부장의 그런 어떤 현재 스탠스 때문에 아마 기대를 좀 가질 겁니다. 혹시라도 이게 윤영호 본부장이 사실관계를 부인하거나 나중에 그럴 경우에는 뭐 오히려 무슨 뭐 내가 공작당했다 이러면서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빠르면은 부산시장 선거에 뛰어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아무리 수사나 이런 게 빨라도 2달 안에 나올까요? 이거 안 나옵니다. 안 나오죠. 예. 왜냐면 지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2월부터 이제 사실 경선 레이스를 뛰어야 될 텐데 그 나올 수 있을까? 저는 시간표는 불투명합니다 지금. 근데 이게 저는 제 생각은 뭐냐면 이게 지금 권성동 의원 사건하고 이 전재수 그다음에 임종성 전 의원 사건 이게 같이 다 묶여져 가는 사건이잖아요. 네. 근데 오늘 권성동 의원 재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오늘 재판하고 그리고 며칠 있다가 결심이 있고 그리고 한 달 좀 보통 뭐 이렇게 절차를 보면 한 달 반 정도 있다 보면 선고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있는 거라고는 윤영호 씨의 증언 그렇죠. 그리고 윤영호 씨가 주장하고 있는 뭐 다이어리 그리고 윤영호 씨의 부인 재정국장의 다이어리 요게 다란 말입니다. 네. 그게 보면 쌍둥이 사건이에요. 그렇죠. 요게 사건이란 말입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위법 수직 증거가 지금 명백한 사건으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권성동 의원이 무죄가 나면 네. 전재수 장관도 이게 무죄가 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요거를 믿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느낌에는 이 민주당이 권성동 의원을 잡아놓고 난 다음에 권성동 의원을 무죄로 풀어줘야 되는 자기들을 위해서 권성동 의원을 무죄로 풀어줘야 되는 진짜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만약에 되면은 저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강원도는 우선 끝나고 시작한다. 네. 왜냐하면 이런 거잖아요. 강원도 의원 몇 명 됩니까? 한 뭐 8명 이렇게 될 텐데. 네. 그 중에서 최다선이고 가장 영향력 있는 의원이 강원도를 위해서 뭐 예산 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권 시작하자마자 그거 못하게 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강원도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서울에는 의원 50명 있으니까 뭐 좀 다른데 강원도에 덜렁 8명 있는 데서 거기서 한 명 뭐 뜯어내가지고 저렇게 했으면은 강원도민들은 화나죠. 영동지방의 대표격인 의원인데. 근데 생각해 보면 큰절했다고 그렇게 조롱을 하고 네. 큰절하고 돈 받아갔다고 큰절하고 돈 받아갔다고 그렇게 조롱을 하고 했는데 큰절한 사람들 여기도 엄청 많아요.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할 건지 그 김건희 특검과 민주당 의원들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오늘 갤럽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저 깜짝 놀랐네요. 우리 발 빠르고 센스 뛰어난 우리 이 PD 분들, 우리 제작진들, 자 통일교 게이트 탓 속보 문화일보에서 났습니다. 이거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문화일보에서 이렇게 기사를 띄웠습니다. 제목입니다. 통일교 게이트 탓 물음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6% 포인트 급락. 이렇게 나왔네요. 그런데 통일교 게이트 탓 해봐야 이거 뭐 이번 주 초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잖아요. 제대로 된 게 나왔는데 자세한 거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그러니까 통일교 때문에 이게 나오려면요. 갤럽이 월화수 조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대부분의 샘플이 차고 화요일 수요일에 나머지 메꾸는 거기 때문에 화수가 이제 월요일이 가장 빨리 차는 60대 50대가 차고 화수에 이제 화요일 날 보통 30대 샘플 40대 샘플 많이 차고 수요일 날 이제 20대 샘플이 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표를 보면은 저도 이거 아까 표를 보고 들어왔는데 이거 반영도 안 된 겁니다. 통일교.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네, 통일교 아직 반영 안 된 거고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연말 경기, 물가 이거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보면 됩니다. 저도 요즘 연말 모임 같은 거 이렇게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부산 서면에 당일치기 출장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서면에요. 서면에 최번화가에 가가지고 거기 청년 그 상인들
이렇게 장시간 제가 간담회를 좀 했는데 아, 저 사진이네요. 예. 아유, 아니 이건 내가 딴 데 갔다 온 거예요. 인물 이건 퇴근할 거 이거 퇴근할 때인데. 퇴근할 때예요. 예. 근데 또 버스 타셨네. 예, 부산도 고속버스 타고 왔습니다. 근데 부산에 그때 말하는 거로는 소비 쿠폰 때 반짝한 다음부터 오히려 예년보다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소비 쿠폰 때 예. 반짝하고 예. 물가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가를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게요. 우리가 1년에 한 달에 보통 30조 정도 소비합니다. 대한민국이. 근데 거기다 13조를 갖다 물을 타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시장에는 예를 들어 생산량이라는 것이 있고 돈의 가치라는 게 30조 원을 소화할 수 있는 시장에서 43조 원을 소화하려고 하면은 그게 이제 돈 가치가 한 50% 떨어지는 거거든요. 많게는. 그러면 물가가 그만큼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물건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50% 많은 돈을 들고 나타났으니까 그러면 가격 올려야지. 예. 저는 물가는 한번 올라가면 잘 내려오지 않습니다. 우리 역사상 물가가 내려온 적이 얼마나 됩니까? 내려가면 더 큰 문제입니다. 그건 디플레이션이라고. 그러니까 한번 올라가면은 잘 내려가지 않는 물가. 그거를 이제 그 판도라의 상자를 이재명 정부가 열었으니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생각해 보세요. 돈 뿌린다고 좋아했잖아요. 좋아했죠. 그럼 돈 뿌리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한 번 100만 원 받는 거는 그건데 당장 전세가 월세가 돈 풀리니까 부동산가 올라가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죠. 나 받은 건 100만 원인데 왜 내가 전세값은 1억을 올려줘야 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이러면 내가 이득인가? 당연히 손해죠. 그걸 이제 국민들이 알아가는 게 이제 이재명식 돈 풀기에 한계점이 될 거다. 자, 그 지지율이 보니까요, 이 대표님, 네. 자, 지난주에 62%였죠. 네. 이제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가 62%였는데 네. 오늘은 56%. 네. 그래서 6% 포인트가 떨어진 수치입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율은 43%에서 40%로 3% 포인트가 떨어졌는데. 이게 문제는 여당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네. 국민의힘의 지지도는 24%에서 26%로 2%포인트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제 2당은 뭐냐면 무당층이에요. 저희 개혁신당은 3%에서 4%로 33%의 성장을 이뤘습니다. 네. 축하드려요. 이 속도로 가면은 네, 제곱으로 가면 됩니다. 이제.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앞으로 여론조사 오면 다 개혁신당 응답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주에도 33% 성장할 수 있습니다. 네, 축하드릴게요. 네. 네, 축하드릴게요. 자, 이제는 또 정치 현안에 대해서 한번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윤영호 씨 관련된 통일교 네. 게이트라고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아예 명명을 하고 있죠. 네. 통일교 게이트와 관련된 인사들의 이야기는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주 월요일에 저희가 지난주 한 주 쉬고 방송을 하면서 제가 뭐 제 자랑처럼 말씀드린 것 같긴 하지만 문재인 정부 비서실장 언급했었고 국정원장 정보기관 수장 언급했었고 쭉쭉 제가 언급했었는데 명단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제 입장에서는 이게 언급을 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명단을 제가 먼저 오픈하기가 좀 그랬는데 지금 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노영민, 이종석 예. 뭐 다 나오고 있죠. 전재수 뭐 쭉쭉 나오고 있는데 명단 더 나옵니다. 명단 더 나오니까 좀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고요.